50대가 가장 위험한 나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는가? 통계가 말해주는 무서운 진실이 있다. 바람 피우는 연령대 조사에서 50대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왜 하필 50대일까? 과학자들이 밝혀낸 7가지 이유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필연적 결과였다. 지금부터 50대 불륜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당신이 50대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례부터 들어보자. 서울에 사는 김모 씨 52세의 이야기다. 2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가장이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고 절대 바람 피울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작년에 회사 후배와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김 씨 본인도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냥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한다. 이런 일이 김 씨만의 특별한 경우일까? 전혀 아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다. 한국사설탐정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륜 의뢰 건수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2%에 달한다. 이는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높은 수치다. 심지어 30대보다도 2배 이상 높다. 왜 하필 50대가 이렇게 위험한 나이일까? 과학자들이 50대 불륜 현상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제 그 7가지 과학적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자. 첫 번째, 호르몬의 마지막 폭발이 일어난다. 50대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다.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마지막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의학계에서는 안드로포즈라고 부른다. 여성의 폐경과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남성의 안드로포즈는 폐경과 다른 특징이 있다. 호르몬이 단순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급등락을 반복한다. 어떤 날은 20대처럼 호르몬이 치솟고 어떤 날은 극도로 떨어진다. 이런 호르몬의 롤러코스터가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5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호르몬 검사 결과를 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변한다. 이런 호르몬 변화는 성적 욕구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 갑자기 강해졌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상대와는 이런 호르몬 변화가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폐경기를 전후로 호르몬이 급격히 변한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커진다. 이는 여성을 더 공격적이고 모험적으로 만든다.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폐경 후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서 성적으로 더 자유로워진다. 이런 호르몬 변화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이다. 따라서 단순히 의지력으로 억제하기 어렵다. 몸이 요구하는 것을 정신력만으로 막기는 힘들다. 두 번째, 중년의 위기가 절정에 달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년의 위기가 바로 50대의 정점을 찍는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진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가 강해진다. 이런 심리 상태가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50대는 인생의 중간 지점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비슷하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선택들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실제로 중년기 우울증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가 50대다. 우울증은 기존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직결된다. 기존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 불만족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기존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로 보인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50대는 사회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직장에서는 승진의 마지막 기회이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최고조다.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어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위다. 따라서 평소보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사회적 지위가 최고조에 달한다. 50대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시기다. 직장에서는 부장이나 임원급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지위는 이성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젊은 이성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권력과 경제력은 생물학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남성에게 끌리도록 진화했다. 남성은 젊고 건강한 여성에게 끌리도록 진화했다. 50대 남성은 바로 이런 자원 제공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연봉도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넓다. 이런 조건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어필한다. 실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 중 남성이 50대인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50대는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대화 상대로서도 매력적이다. 젊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이런 지적 매력도 상당한 어필 포인트가 된다. 반대로 50대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시기에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생긴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다. 이런 조건들이 젊은 남성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요즘은 연상 여성을 선호하는 젊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누나 콤플렉스라고도 하는 이 현상이 50대 여성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자신감도 함께 높아진다. 이 자신감이 때로는 오만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 배우자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해 보인다. 이런 착각이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가 권태기에 빠진다. 50대 부부는 보통 결혼한 지 20년에서 30년 정도 된다. 이 정도 되면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안다. 예측 가능해진다. 새로움이 없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헤도닉 적응이라고 한다. 같은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는 현상이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설레었던 상대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이 된다. 이런 예측 가능성은 지루함을 만든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는 그것을 찾아 나선다. 이것이 바로 권태기의 과학적 원리다. 또한 50대 부부들은 대화 주제도 한정적이다. 아이들 이야기,
경제적 문제, 건강 이야기 정도가 전부다. 로맨틱한 대화나 지적인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대화의 빈곤함이 관계를 더욱 지루하게 만든다. 성생활도 마찬가지다. 패턴이 정해져 있고 새로움이 없다. 빈도도 줄어들고 질도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롭게 느껴진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다. 대화 주제도 다양하고 흥미롭다. 이런 대비 효과가 기존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50대는 자녀들이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부부들이 이제 둘만 남게 된다. 그러면 서로의 문제점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대화거리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부부관계를 더욱 어색하게 만든다. 5번째, 노화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된다. 50대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진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신체적 변화가 심리적 불안을 가져온다.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노화 공포가 젊음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젊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도 젊어진다고 착각한다. 실제로 새로운 연애를 하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서 일시적으로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피부가 윤기나고 표정이 밝아진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 더욱 새로운 관계에 빠져든다. 자신이 아직 젊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50대는 죽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주변에서 동년배들이 아프거나 죽는 소식을 듣기 시작한다. 이런 경험들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한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빠진다. 이런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YOLO 심리라고도 한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만든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 일상적이고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진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이 생긴다. 이런 절박함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6번째, 디지털 문화에 처음 노출된다. 50대는 젊었을 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세대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노출되고 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런 디지털 도구들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전에는 직장이나 동네에서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기회의 확장이 유혹을 증가시킨다. 또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상대방을 이상화하기 쉽다. 문자나 사진으로만 소통하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장점만 부각된다. 실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평소와 다른 자신을 연출할 수 있다. 좀 더 매력적이고 젊은 모습으로 어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중년 남성들의 경우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 젊은 여성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다. 게임 속에서는 나이나 외모가 큰 의미가 없다. 실력이나 재력으로 어필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이 50대 남성들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된다.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카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다. 예전에는 주부들이 집에만 있어서 만날 사람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디지털 문화의 확산이 50대의 불륜 기회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일곱 번째,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 50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시기다. 주택 대출도 어느 정도 갚았고 자녀 교육비 부담도 줄어든다. 용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 이런 경제적 여유가 외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물질적 기반이 된다. 호텔비, 식사비, 선물비 등이 부담스럽지 않다. 또한 이 시기에는 투자나 사업으로 부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런 여분의 돈은 배우자 몰래 사용하기 쉽다. 가계부에 적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는 자신감으로도 이어진다.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많아진다.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시도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50대는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다. 이들은 경제 성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세대다.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경우도 많다. 이런 경제력이 젊은 이성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50대 남성과 20대나 30대 여성의 만남에서 경제력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여성 입장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남성 입장에서는 젊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래 관계가 성립하기 쉬운 것이다. 또한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도 생긴다. 직장에서의 책임도 예전만큼 무겁지 않다. 후배들에게 일을 맡기고 본인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위치다. 이런 시간적 여유가 새로운 관계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준다. 점심시간에 만나거나 퇴근 후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주말에도 골프나 등산 같은 핑계로 집을 비울 수 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50대를 가장 위험한 나이로 만든다.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들이 모두 겹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럼 이런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도 이런 감정이나 충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권태기에 빠진 관계를 다시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데이트 코스를 개발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화 주제도 다양화해야 한다. 아이들이나 돈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서로의 꿈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세 번째로는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자극을 찾지 말고 건전한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 위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1대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술자리도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이성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위험하다. 다섯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부부 상담을 받거나 개인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50대의 분류는 개인의 도덕성 부족 때문만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따라서 도덕적 비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시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관계에 대한 투자다. 기존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새로운 관계는 처음에만 흥미롭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누구와 있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5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행복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뜨리지 말자. 현명한 선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기 바란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하기 바란다. 50대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이제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할 때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